안녕하세요. 네. 41세 3학년, 5학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저는 형부와 아주버님이 이렇게 사업상으로 만나 친해지면서 이제 남편을 소개시켜 주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 전화 통화도 자주 하시면서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가십거리로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고 없던 일을 말을 전해 듣기도 하고 또 김장때 시댁에 모였는데 형님 아가씨도 저와 말싸움이 되고 저에게 말을 놓고 선을 넘는 욕설을 하셔서 그날 트라우마가 남아있고 왜 그런 말들을 했냐고 물으면 인정보다 아니라고 하시고 그래서 마음의 병을 얻어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양가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치유하기가 아직 힘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신적으로 약해서 생긴 문제예요. 세상은 늘 그래요. 내 보는 앞에서 욕하는 게 나아요? 안 보는 앞에서 욕하는 게 나아요? 아니 욕을 안 하면 좋은데 욕을 한다면 욕을 할 수밖에 없다면 보는 앞에서 하는 게 나아요? 안 보는 앞에서 하는 게 나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아껴서 지금 안 보는 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여러분들 대통령 욕도 내 앉으면 해야 안 해요? 또 다음 대통령 될 유력한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분들 일부 앉으면 계속 또 욕해야 안 해요? 욕하잖아. 그런데 욕을 안 하기를 바란다. 그거는 안 하면 좋은 건 다 알지만은 현실은 사람들은 욕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되게 격하면 대놓고 욕을 해요. 앞에서. 근데 보통 사람은 대놓고 욕하는 게 욕하고 싶어도 굉장히 강심장 아니면 대놓고 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안 보는 데서 뒤에서 욕을 해요. 그래서 뒤에서 욕하는 거는 역사가 5,000년이 넘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좋게 생각해야 돼. 앞에서 욕 안 하고 뒤에서 욕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나를 배려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뒤에서 욕을 하나? 그 사람들은 이래요. 뒤에서 욕할 바에 앞에서 하지. 앞에서는 존말 해놓고 왜 뒤에서 욕을 하나? 근데 정말 앞에서 욕을 하면 견딜까 못 견딜까? 못 견뎌요. 그런데 앞에서 욕을 안 하고 뒤에서 욕을 하는 건 별이했어요. 스님이 여기서 여러분들 강의 듣고 스님한테 기분 나쁘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손을 번쩍 들거나 스님이 나가는데 가로막고 막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이러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 하기는 좀 그래. 그러니까 이제 끝난 뒤에 마음 나누게 할 때 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예요? 가서 댓글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면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은 스님을 배려해서 그래요? 배려 안 해서 그래? 배려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안 하면 더 좋지만은 이 세상이 그렇게 최선의 세상은 아니잖아. 이 최선이라기보다는 어때요? 차선도 아니고 뭐다? 작은 수준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세상에 살면서 대통령의 최선의 대통령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스님이 그런 인간이 있나 싶어서 눈 뜨고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스님은 그런 인간이 없는데 대통령 권력이 너무 세니까 이 부작용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조금만 눈을 낮춰가 차선 수준에서 보면 어때요? 재능 있는 인재가 많나 안 많나?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 명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보다는 몇 명이 나누어서 협의해서 한다면 대한민국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권한을 조금 축소하는 게 좋겠다. 이 현실에 없으니까
현실에서 성군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 권력을 아무리 줘도 다 자비심으로 다스린다. 이러면 헌법 개정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대통령에게 국가 위기에 처할 때는 막강한 파워를 줬어요. 우리보다 더 주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그 극한 상황이면 그걸 잘 안 썼어요. 지금까지 해오듯이 의회하고 협의해가 어려운 게 있으면 항상 의회가 다 쓰고 정부가 소수면 어때요? 의회 지도자들 불러가 나는 이래 하고 싶지만은 반대를 하면 타협을 해가 적절하게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근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딱 되니까 모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권한은 어때요? 비상시 권한을 다 동원해가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하는 거 보면 저게 왕보다도 더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게 뭐 행정부도 없잖아, 행정부도. 그냥 혼자서 다 하잖아요. 이게 합의해가 뭐 하는 게 보이더나? 너한테 물어보는 게 보이더나? 그냥 막 트위터로 막 임명을 해버리고 트위터로 잘라버리고 막 그냥 다 해버리잖아. 결정도 기분 나쁘다고 막 갑자기 세고 관세를 막 25% 올려버리잖아. 상대가 거기에 올린다고 막 그 다음날 막 40%를 또 올려버리고 이러잖아. 그 무슨 애 장난도 아니잖아. 이게 공권력을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 그냥 개인 감정대로 막 물건 사러 온 사람한테 기분 나쁘다고 막 안 판다 가라 이러고 막 그래도 사겠다 그러니까 닌 그럼 2배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똑같잖아. 이 개인 가게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내가 필요해서 사러 갔지만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지. 근데 이런 게 용납이 되잖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뭐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깡패가 칼을 휘둘러도 잘못 건드렸다면 맞을까 싶으니까 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없이 저래봐라. 대박 난리 나지. 자, 그래서 저런 것도 어때요? 저런 사람이 나타날 거를 전제로 하면 권한을 저렇게 많이 주면 되나 안 되나? 조정을 해야 되겠지. 근데 아직 미국도 그런 사람을 아직 만나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문화된 실제로 법령이 있어도 그 법이 사용된 적이 거의 없는 법을 다 끄집어내가 지금 행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그걸 저는 반대다 찬성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트럼프를 비난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트럼프가 있을 때 북미 관계를 어떻게 좀 못 풀까 이런 지금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트럼프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으면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뛰어나면 시스템 부족해도 괜찮고 사람이 좀 부족하면 뭘 잘해야 된다? 시스템을 좀 잘 짜놓으면 그게 보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만 되면 다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사람만 착한다고 다 되다 이런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식의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찍을 사람이 없어요 이래. 그건 최선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현실이 최선의 세계가 아니잖아. 그럼 최선이 없으면 누굴 찍어야 된다? 차선을 찍어야 돼. 차선도 없어. 그럼 투표를 안 해야 되나? 그래도 해야 되나? 근데 이때 대부분 다 기권을 해버립니다. 찍을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두 종류가 더 있어요. 이 사람이 되면 엄청난 손실이 생기고 이 사람이 되면 손실이 생기지만 이것보다는 덜 생길 것 같아. 주식을 사가 이익을 보면 되는데 어차피 산 가격보다 밑에 떨어졌어. 손해를 보게 생겼어. 그런데 10,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8,000원이야. 나눠오면 5,000원 떨어질 것 같아. 지금 여러 가지로 봐가. 그럼 지금 2,000원 손해보고 파는 게 낫나 안 파는 게 낫나? 파는 게 나. 이걸 손절매라 그래.
그러니까 손해 덜 나는 쪽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뭘 선택한다? 착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잘할 거라고 선택했나? 못할 줄 알고 선택했나? 못할 줄 알고 선택한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데 어떡해? 이익을 보는 길은 없어. 현실에서는 손해 많이 나는 것과 적게 나는 것 두 개밖에 없다면 현명한 사람은 뭘 선택해야 된다? 여기 선택 안 하는 방법이 있어. 기권해도 되고. 못할 거 뻔히 알아도 이거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덜 난다. 이거보다 이게 잘한다가 아니라 손해가 덜 난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그 가족 관계에서 떠나버리면 돼. 만나지도 않고 관계도 끊어버리면 되는데 자기들은 그 관계에서 소개받아 결혼도 했잖아. 또 먹고 사는 직업도 하면 내가 얘기 들어보니 그 관계 어디 언저리에서 먹고 사는 것 같거든. 그럼 그런 주제에 무슨 말이 그래 많아. 그만둬버리면 돼. 근데 지금 내가 그만둘 형편이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 그런데 그만둘 형편이 안 되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욕을 한다. 그럼 마치 그만둘 수 있는 위치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병원 치료를 더 받는 게 좋다는 거야. 수준이 그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에 대놓고 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뒤에 욕하는 게 낫다. 당신 뒤에서 욕했지. 뒤에서 욕한 사람한테 당신 뒤에서 욕했지 이러면 내 욕했다 이럴 사람이 있나 없나. 내 욕했다 이러려면 뒤에서 욕할까 앞에 대놓고 할까. 대놓고 하지. 스님한테 어디 댓글 달아가지고 막 비난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스님이 전화해가 내 욕했다 뭐 이러면 자기가 했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벌스님이 무기명으로 할 때는 자기가 대놓고 할 생각이 있나 없나? 없어. 그런 사람한테 물으면 안 했다 그래.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대놓고 욕한 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 뒤에서 한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고 이 관계가 안 좋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끊으면 돼. 그 관계에서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만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가족이라 되게 힘이 들어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뭐 가족이라는 게 가족으로 못 가놨나? 안 가면 되지. 뭐 안 가면 총 쏘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다 아직 살만하다는 얘기야. 가족 간에 만나는 게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다. 가족 간에 만나고 오랜만에 어머니를 보고 이익이다. 그러면 욕 좀 얻어먹는 손실을 감수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만나가 이익이 1,000원이고 만나서 욕 얻어먹는 게 손해고 500이면 500 남으면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가야 돼. 근데 나는 그렇게 경제적인 거 이익 같은 거 별로 안 따져도 이런 걸 아는데 너는 맨날 그런 걸 따지면서 왜 이것도 모르나? 여러분들이 싫다고 해도 가는 이유는 싫은 거는 맞지만은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편 욕을 하면서도 같이 사는 이유는 뭘까? 아직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이익이가 손해가? 이익이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남편 욕을 하고 이혼을 한다고 해도 스님 눈도 깜짝 안 해. 스님이 생각할 때는 아직 뜯어먹을 게 있구나 이렇게 써요. 근데 손실이 훨씬 많다. 그럼 스님한테 와서 의논할까? 지가 결정해버릴까? 지가 결정해. 스님한테 와서 의논한다는 거는 아직도 이익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스님이 막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결혼했으니까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는 줄 착각하잖아. 바로 나한테 와서 물으면 아직 먹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살아라 이러지. 스님이 야 이혼해라. 막 남편 나쁜 것만 얘기하면 이혼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스님이 그런 얘기 다 듣고도 막 그냥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얘기 듣는 과정에서 보면 불만이 있지만 아직도 이기다 이걸 나한테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살아라는 말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살아라 이러면 스님이 말하니까 살아야 되겠다 불만 있지만은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그래 근데 남편이 그래 나쁘면 헤어져라 이러면 이 사람 내 말 듣고 헤어질까 못 헤어질까? 못 헤어져. 그럼 스님 말 안 들으니까 다음에 스님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 스님이 바보같이 보이나?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결론은 큰 문제 아니다. 그런 것이 자꾸 신경이 쓰인다는 건 자기가 정신적으로 약하다. 그래서 누가 욕을 하고 이걸 관계를 맺어야 되냐 안 맺어야 되는데 이거는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소위 이상적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갈 자기 이 마음 수준이 지금 안 된다.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치료를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그건 논하지 말고 세상 사람 다 어떠냐 그런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을 투덜투덜 하면서 사는데 자기는 지금 투덜투덜하면서 살 수준이 지금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정신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말하는 육체적으로 말하면 뭐가 약하다? 면역력이 약하다. 세균 문제가 아니고 내 면역력이 약하니까 내 면역력을 좀 보강하는 음식도 먹고 약도 먹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이제 나는 인상 쓰지 않고 글을 씁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 나의 첫 필사노트.